자, 요거 스텝 2 볼 건데, 자, 이번에 보니까 어느 회사에 입사 지원자의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지원자의 남녀의 수의 비가 3대 1에 남자가 3에 해당하면 여자는 2에 해당한대. 남자 3명당 여자 2명씩. 근데 입사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도 있고 불합격자도 있겠지. 그럼 합격한 사람 중에도 보면 합격한 남자가 있고 합격한 여자가 있을 거고 불합격한 사람 중에서도 남자 여자가 있을 거잖아. 그때 합격한 사람들의 남녀의 수의 비는 5대 2고 불합격자의 남녀의 수의 비는 4대 3이거든. 근데 합격자의 수가 140명일 때 여자 지원자 수는 몇 명인지 구했어요. 몇 명인지 물었어요. 자, 그러면 우선에 여기 이 두 문장 이게 지금 두 줄 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 그치? 잠시만. 자, 그래서 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내가 처리하려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표를 그려가지고 이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럼 정리해보자. 자, 지금 정리해보면은 합격자 수가 있고, 그치? 합격자. 아니면 지원자 수가 있어요. 지원자 수. 요거를, 지원자를 여기다 적을까? 지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합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불합격자가 있지. 그러면 지원자를 위로 적으면 이 지원자가 합격자랑 불합격자랑 합한 게 지원자지. 그럼 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를 합격자. 미안하다. 그 다음 여기를 불합격자. 그 다음 지원자 이렇게 하면 되지. 왜냐면 합격한 사람이랑 불합격한 사람은 합한 게 지원자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면 남녀의 비율이 있는 거잖아. 그쵸? 남자, 여자가 있고 그 다음 전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뭔데? 응? 오류 찾아서 고치는 거? 다시 뭐라고? 그거를 그런 거 수행평가나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카톡방에다 올려주라. 그래서 수행평가 나오는 것도 올려주고 그 뭐지 일정 학생 일정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올려주고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학설정도 왜냐면 방학 이런 것도 언제 하는지 다 나오잖아. 그런 거를 학생 일정 이런 거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너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잖아. 그런 것도.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이거는 그냥 들어. 이건 그냥 듣고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때 풀어. 자, 여기까지 됐죠? 자, 합격자 우리 지금 이제 차례대로 보는 거야. 자, 지원자의 남녀의 수의 비는 3대 2, 합격자 수의 남녀의 비는 5대 2, 불합격자 남녀 수의 비는 4대 3, 합격자의 수가 140. 그러니까 여기 전체 여기가 140이거든. 그럼 뭐를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미지수를 내가 나중에 뭔가 잡을 건데 처음부터 아무거나 잡지 말고 꼭 필요한 걸 잡으면 되잖아. 지금 합격자의 전체 학생 수가 나오고 남녀의 수가 5대 2라고 나왔으니까 합격한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는 구할 수 있지. 맞지? 이걸 미지수로 잡을 필요 없다 그 말이지. 이해가니? 그러면 합격한 남학생 수는 140명을 전체 이 둘의 비가 5대 2니까 7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5개만큼이 남자거든. 이거 계산하면 약분하면 20이니까 100명이지. 그래서 합격한 남자 수는 100명이고 합격한 여자 수는 몇 명 그럼? 140에서 100명 빼면 40명 되는 거 맞니?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러면 이제 불합격한 수는 4대 3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불합격한 이게 4대 3이라는 것은 두 수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약분해서 나타내는 게 4대 3이니까 약분된 값을 x라고 하면은 불합격한 남학생 수를 4x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불합격한 여학생 수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
4x 마이너스 8x 맞네? 그럼 3y라고 해야 될까? 봐봐. 그만. 140 아니야. 140은 합격한 얘네 둘이를 더한 게 이거고. 모르겠어요. 얘들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때 전항과 후항을 같은 수로 나누지.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3x라고 해야지. 이해가니? x만큼씩 똑같이 약분해서 남은 게 4대 3이니까 4x, 3x로 잡아야 되지. 이해갔지? 그러면 지원자 수는? 지원자 수의 비가 몇 대 몇이었어? 3대 2였지. 그럼 이제 지원한 남자 수를 뭐라고 잡을까? 3y. 우리 이제 미지수 2개까지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2y라고 잡으면 되지. 됐니? 그럼 식 어떻게 세울래? 그렇지. 그래서 100 플러스 4x를 한 것이 뭐가 돼요? 3y가 돼요. 그 다음 40 플러스 3x를 한 게 뭐가 돼? 2y가 된다고 식세우면 되잖아. 이해갔니? 자, 그러면 이제 연립방식 풀려고 하거든? 위의 식에다가 통째로 뭐를 곱할까? 3을 곱할까? 밑에 식에는 통째로 뭐를 곱할까? 4를 곱할까? 자, 그러면 위의 식에 3 곱하면 300 더하기 3, 4, 12x 더하기 3, 3은 9y는 밑에 식에 4를 곱하면 160, 4를 곱하면 12x, 4를 곱하면 4y. 그러고 나서 4를 곱하면 8y제.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좀 빼볼까요? 그렇죠? 위에서 밑에 거를 빼보면은 9y에서 8y를 빼면 y 되는 거 됐니? 12x, 12x는 없어지지. 300에서 160을 빼면은 140. 그러면 이제 y자리에 140 넣을게. 요 밑에 식에다 넣어볼게. 밑에 식 여기. 자,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40 더하기 3x는 140 곱하기 1을 하면 280. 그러면 3x는 280에 40 빼면 240. 그럼 x가 뭐가 돼요? 80 되는 거 됐니? 그래서 x는 80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여자 지원자 수가 총 몇 명인지를 구하는 거거든. 여자 지원자 수. 자, 여자 지원자 수니까 요 2y의 값을 구해줘야 돼. 280. 그럼 y가 140이었으니까 정답은 280이다 하면 되겠지. 되겠니?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경우 이런 거 뭔가 뭐 남자여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많은 정보들이 있을 때는 표를 이용해서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정보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미지수로 잡을 때도 어떤 거 처음부터 아무거나 미지수를 잡지 말고 어떤 걸 꼭 필요하게 잡아야 될지 그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건 됐고요. 자, 그 다음 거 대표 문항 볼게요. 자, 길이가 160m인 화물 열차는 어느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2초가 걸리고 길이가 화물 열차의 1.5배인 특급 열차는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6초가 걸린대. 근데 화물 열차의 속력이 특급 열차 속력의 2배라고 할 때 이 터널을 길이가 160m인 관광 열차가 초속 60m의 속력으로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지 하고 물었거든. 자, 우선 뭐를 몰라. 식을 세우려는데 뭐를 몰라. 그래서 뭔가를 미지수로 세워야 돼. 뭐를 미지수로 세워야 될 것 같아. 그거부터 너희가 먼저 구분해야 되거든. 뭐를 미지수로 세워야 될 것 같아. 터널의 길이 나와 있니? 네. 아니. 자, 지금 문장을 구분해야 돼. 길이가 160인 화물 열차는 어느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2초가 걸리고에서 끊어봐. 여기에서 뭐를 모르는 거야? 터널 길이도 모르고 또 속력 모르지. 화물 열차의 길이는 알지. 그렇지? 시간도 알지. 됐니? 그 다음에 길이가 화물 열차의 1.5배인 특급 열차. 특급 열차 길이 그럼 구할 수 있지. 왜냐 화물 열차 길이가 160이니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6초가 걸린다. 여기도 터널 길이를 몰랐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또 끊잔 말이야. 그리고 화물 열차의 속력이 특급 열차 속력의 2배다라고 했거든. 자,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뭐를 미지수로 잡으면 될까? 속력하고 터널 길이하고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를 잡을 건데요. 터널 길이를 x라고 잡고 자, 속력이 있어. 속력. 근데 누구의 속력을 y라고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화물 열차 속력이 특급 열차 속력의 2배라고 했으니까 특급 열차 속력을 x라고 잡을까? 되겠니? 자, 특급 열차 속력을 y라고 잡을게. 그러면 화물 열차 속력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 화물 열차 속력은? 2y. 왜? 화물 열차 속력이 특급 열차 속력의 2배라고 했잖아. 됐니?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우리가 길이가 160m인 화물 열차는 어떤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2초가 걸린다로 식을 세우려고 하거든. 자, 이때 터널을 통과할 때 움직인 거리랑 속력과 시간이 있을 거잖아. 거리는 어떻게 돼? 완전히 통과한다면 누구까지? 열차 꼬리까지 완전히 다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때 움직인 거리는 터널 길이에다 누구를 더해줘야 되더라? 열차 길이.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식으로 표현해봐. 그렇지. 160 플러스 x. 터널 길이 x에다가 열차 길이를 더해줘야 돼. 이거 됐니? 자, 거속시 속력. 속력은 얼마지? 2y지. 시간은 걸린 시간이 몇 초? 12초. 이 세 개를 모두 다 알잖아. 맞지? 그럼 식을 세울 때 제일 쉬운 게 거리라 그랬잖아.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러면 식 한 개 세울 수 있네? 속력 2y 곱하기 시간 12를 곱한 게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160 플러스 x랑 같아야 된다고 식을 세운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니? 됐죠? 자, 그 다음 또 문장 볼게. 그 다음 문장. 자, 길이가 화물 열차의 1.5배인 특급 열차는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6초가 걸린대. 자, 이걸로 또 식을 세우려고 해요. 이걸로. 자, 거리는 어떻게 돼? 똑같은 터널을 통과하는 거다. 그러면 열차가 움직인 거리는? 서연이가 대답해 보겠다네. 열차가 움직인 거리는? 표현해봐. 열차가 움직인 거리. X 음? 마이너스 자, 터널 길이는? x. 열차 길이는? Y 아닌데? 열차 길이를 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특급 열차는 화물 열차의 1.5배를 하거든. 화물 열차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 160이지. 맞니? 그럼 160의 1.5배제. 1.5가 2분의 3이지 않니? 240. 160에 2분의 3 곱하면 240이지.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x 더하기 240 해야 되는 거 맞니? 됐어? 자, 우리 서연이가 또 속력도 얘기한다네. 아우, 착해. 자, 속력은. 왜냐면 딴 애들은 다 쓰는데 너가 안 쓰고 있어서 잠을까 봐. 아니야, 잠을 수 있어. 속력은 얼마? 아니야, 속력은 특급 열차의 속력은 문제에서 뭐라고 잡았어, 우리가? 특급 열차의 속력. Y 그렇지. 자, 서연아, 걸린 시간은 몇 초 걸렸어? 26 그렇지, 26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속시 다 알잖아. 가장식 세우기 쉬운 게 거리라 그랬지?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이제 어떻게 세울까요? X 바로 잡아놓은 거 맞잖아.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돼야 되니까 26 곱하기 y가
x 더하기 240 돼야 되는 거 맞니? 됐지? 자, 이 두식 연립방식 풉니다. 그럼 26y는 x 더하기 240이고 밑에 건 24y는 x 더하기 160이거든. 두 개를 빼버리자. 빼면 얼마? 2y는 x 없어지고 240에서 160 빼면 80? 90. 아니네. 그 y는 얼마? 40. 40. 자, y는 40 구한 거를 여기다 넣을게요. 40 넣었어요. 24 곱하기 4 하면 96. 960은 x 더하기 160이거든. 그럼 x는 800. 800.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뭐를 구하느냐 하면 지금 x라고 하는 게 터널 길이인데 터널 길이는 800m인 거고 특급 열차의 속력이 y인데 특급 열차 속력은 40인 거고 화물 열차 속력은 2y니까 요거는 80인 거거든. 자, 그런데 이 터널을 길이가 160인 관광 열차가 초속 60m의 속력으로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랬거든. 자, 그럼 시간을 구하려면 시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속력분의 거리지. 속력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 60. 그러면 거리는 터널 길이에다가 누구를 더해줘야 돼? 기차 길이. 기차 길이는 160이라며. 터널 길이가 뭐였는데? 터널 길이 800. 그럼 800에 160 더해가지고 240. 800에 160 더했는데 960. 960. 그러면 960을 60으로 나누면 되니까 16. 그래서 16초가 걸리는 거지. 16초. 되겠어? 자,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죠. 좀 연습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거 요거를 근데 선생님이 바로 풀이를 해줘도 좋겠지만 선생님 봤을 때 너희가 몇 개는 그래도 도전해보고 같이 푸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왜냐면 그 활용 문제 우리가 한 개씩 또 했었지, 그치? 자릿수에 대한 문제도 했고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도 했으니까 두 문제씩 끊어가지고 한번 볼까? 두 문제씩.